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이 이제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시진핑이 3월 하순에 3일간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지난 1주년 될 때는,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1주년이 될 때는 12개 평안을 제시하면서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그 배경이 뭔지, 여기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중국 변수, China Factors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훌쩍 넘겼는데, 이 처음부터 중국이 어떤 입장 변화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현재 거듭될수록 이제 계속 소모전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양 진영 모두 이제 재래 무기가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이제 푸틴이 중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과연 무기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중러 간의 어떤 이런 군사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시진핑의 대만 침공 문제, 타이완 침공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고, 이 유럽 내에서도 이제 완전히 안보 질서가 지금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이런 강대국 간의 역학 구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또 어떤 신냉전이 도래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역학 구도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여태까지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입장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부터 중국은 시종일관 러시아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한 자세로 이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번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이런 평가가 없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 자체도 대단히 신중하다. 사용하는 대단히 신중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초의 침공이 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이것은 이제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 작전이다. 전쟁이 아니다. 군사 작전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을 했고, 그러나 4월 달부터 이제 전쟁이라,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러나 절대로 침공이란 표현은 안 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위기다, 우크라이나의 크라이시스다,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여태까지 친러 성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이 러시아가 유발한 것이 아니고 나토가 러시아를 약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나토로부터 유발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비난을 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도 국내적으로 전부 다 러시아 관점에서 이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전부 러시아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서방은 자, 중국은 완전히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금 엄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서방을 지속적으로 중국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22년 이래로 자, 미국에 반대하고 서방 진영에 반대하고 그리고 나토의 동구 확대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이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 걸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방이 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내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자 사실은 이 국제 제재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 경제적으로 이 중국에 좀 더 종속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그 무슨 부속이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제를 이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그 무역이 작년에는 1780억 유로에 달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중국의 총 교역량 2에서 3% 정도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재 이후로 또 석유 금시 조치 이후로 자 러시아의 그 저렴한 그 에너지 이거를 지금 중국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 제재를 당하고 이 틈 타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초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가라앉았지만은 자 이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이 전적으로 이제 자 이 서방 책임이다 이렇게 또 이제 러시아를 대변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측면에서 푸틴은 중국은 대단히 그 균형자적인 어떤 그런 시각 균형된 그런 시각으로 지금 현재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은 이제 그럼 과연 러시아가 이 푸틴이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이 침공 전쟁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자, 이 문제가 지금 또 국제사회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다. 그러니까 푸틴이 시진핑에게 사전 통보를 했고 그러나 시진핑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 언론이나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시진핑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전쟁한다. 단시간 내에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러시아하고 푸틴 간에는 올해 2022년도 2월 4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릴 때인데 이때 이제 푸틴이 중국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양국 그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No Limits Partnership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이다. 이거를 이제 공동 성명에서 발표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20일 있다가 그러니까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전에 만나서 자 이렇게 긴밀하게 앞으로 무제한으로 협력하자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이제 공격 이런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또 뉴욕 타임스나 이런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중국이 시진핑이 푸틴한테 절대로 동계올림픽이 이제 20일까지 열리는데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리는데 이 끝날 때까지 제발 침공을 자제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제 중국 시진핑은 완전히 국제법을 침해한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자, 푸틴이 우리가 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시진핑은 자, 이게 무슨 내부 문제 이게 불간섭이다 해가지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 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시진핑이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푸틴이 이제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왜냐하면 서방과의 어떤 이런 긴밀한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 문제는 러시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그 외교 정책 목표다. 이렇게 이제 둘러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전혀 통보를 안 했다. 이럴 경우는 완전히 그 시진핑 체면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 A가 이제 맞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이제 중반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일정 부분 그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러시아의 2차 공세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이미 침공작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수 지원 문제라든지 보급 병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러시아 저 군대 그 행렬이 64km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야말로 그 무슨 뭐 이 콘보이를 하는데 나래비로 서서 뭐 64km 그 진영을 이룬다든지 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군 대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내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또 서방 진영은 자 이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니까 열심히 싸우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격형 무기도 주게 되고, 자 이런 와중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정 부분 시진핑은 푸틴과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상무기 우리 안 준다. 그 다음에 군사 동맹 체제 구축 이런 거는 택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병합 4개주,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저 돈바스 지역 두 군데, 자포리시아, 헤르손, 자 이쪽에 러시아 합병 했던 그 4개 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중국이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반대다. 자 우리의 중국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계속 그 핵전쟁 그 위협을 가하는 이 푸틴에 대해서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을 이제 시진핑이 계속 내놓고, 그 다음에 이 유엔 내에서도 자 국제사회 그 스탠다드만은 그런 용어로 자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자 러시아를 이제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주일 만에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 그 규탄 결의안이 이제 올려졌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달에도 이제 러시아군 빨리 철수하라. 이게 유엔 총회 결의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푸틴, 자, 이 중국은 기권을 했다. 이런 얘기죠. 유엔 사회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그 기권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중국 국내적으로는 자, 계속 친러 성향을, 이런 그 성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관영 미디어는 친러시아 성향을 계속 보이면서 러시아 목소리를 그대로 중국에 이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올 3월 달에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그 임기 대통령 임기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자, 이후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태까지는 대단히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나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화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 빨리 종식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시진핑 이걸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그동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예컨대 이제 하르키우, 저 북쪽 지역에, 그 당시 한 8천 평방킬로미터의 그 점령을 했던 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다시 그 탈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이 남쪽에 이제 그 헤르손주를 약 한 4,500평방킬로미터로 또 탈취를 당하고,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 하에서 러시아군이 대단히 지금 근데 전투력이 이제 떨어진다, 잘 못 싸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팽배했을 이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시진핑이 올 3월 달에 이제 정부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액티브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는, 시진핑 정부는 이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왕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지난번 그 총회에서 그 연설에서도 저 왕이는 자, 모든 당사자한테 우리 촉구한다 하면서 자, 이 위기가 절대로 더 에스컬레이트해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개도국의 모든 그 권리와 이해 이런 것들은 잘 그 지켜져야 된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흡사 이 얘기를 들은 예컨대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 이건 뭐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이제 우리는 G2 신분이다.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서 좀 외교적인 활동을 좀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난 3월 달에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동안에 이게 앙숙이었는데 완전히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이 중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라크하고 무슨 뭐 오만하고 이 관계도 이제 중재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시진핑 3기 이제 외교안보 정책 목표 가운데 이와 같이 좀 액티브하게 그런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 3월 20일, 24일까지 3일간 이제 푸틴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중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하고 나는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다. 이걸 좀 더 강화를 하면서, 자, 우리 똘똘 뭉쳐서 서방 진영으로부터 이제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개입으로부터 우리 이제 서로 보호하자. 이제 이런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지금 액티브하게 나오느냐. 여기 따라서는 이제 여태까지 대미 관계가 대단히 악화일을 걷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러시아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3기, 이제 시진핑 3기 적극 외교로 세계 정치 무대에서 이제 중심에 진입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슈퍼파워로서 반미 대국 외교를 한다 그래요. 반미 신형 국제관계, 뭐 중동 무제한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안보 정책 목표인데 중국에. 그러면서 또 늑대 전사 외교, 뭐 이래 false Krieg diplomacy. 자, 이게 실현하자. 그러니까 좀 더 늑대처럼 좀 더 공세적인 그런 외교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중립을 강조하면서 왜 또 평화 중재를 한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느냐? 자, 이 관련해서 일본의 니케이 아사히에서 이제 이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 따르면은 자, 중국의 인민해방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아카데미 밀리터리 사이언시스, 이 보고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여름이면은, 자,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 이런 이제 보고를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럼 조만간 이제 전후복구가 뒤따를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부터 좀 액티브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평가를 지금 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22년 2월 24일이니까 1년 만에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12개 평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2개 평안을. 자, 여기에 따르면 일본은 주권, 독립, 유엔 헌장 존중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 블록을 확대하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나토 동구 확대 이런 것들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감 종전하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화로 풀자, 평화 협상하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휴머니테리언 크라이시스 이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프리즈너 포로병들 이런 것들은 잘 시빌리언 프리즈너 이런 거 잘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예컨대 자포리샤 원전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얘기는 핵무기 사용이 금지하자. Reduce strategic risks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자. 이 얘기를 이제 중국에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grain export에서 이제 곡물 수출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unilateral sanctions, 이거 이제 스톱하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러시아한테 부과한 이런 그 국제 제재 이거는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모든 게 이제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산업 아니면 이 공급망 자체가 전부 이제 이 고리가 끊어졌는데 이걸 좀 안전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리컨스트럭션 전후복구 이것도 우리가 계속 촉진하자. 이런 12개 항을 그러니까 올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만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이거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시진핑 그 외교 전략 GSI 이걸 이제 구현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GSI는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해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그 외교 전략 그 목표인데 자, 이 컨셉에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것이 바로 12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이제 제3세계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모든 국제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글로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도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3월 10일 날 중재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라크하고 오만하고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 중동 문제에서 깊이 관여했던 미국 그러면서 무슨 뭐 이제 평화 협상을 한다 중재 역할을 한다 했는데 우리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역할은 그야말로 외부 스트리퍼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스트립 쇼하는 그런 그 아주 천박한 무슨 뭐 여성을 상징하는 뭐 그런 뉘앙스로 이제 스트리퍼다 이런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 이제 이 내진 이 12개 이 평화전제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이제 휴전 협상, 그러니까 1953년도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런 그 정전 협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모방한 그런 그 컨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전쟁 행위를 종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철군시키느냐, 점령지를 어떻게 비워주느냐 이런 문제는 영토 관련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른 협상을 통해서 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컨셉이다 이런 얘기. 자,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젤렌스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1항이 뭐냐면 자, 이 영토 보존의 원칙 이런 건데 이게 반드시 존중이 돼야 되는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눈에는 우리 땅 크림반도를 지금 현재 푸틴이 뺏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영토 주권 이거를 푸틴 너는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이다 하는데 이게 푸틴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크림 이건 너희 땅이 아니고 원래 우리 땅이다.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푸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다른 영상에 얘기했지만은 1654년대 이제 페레슬랍 그 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완전히 이 크멜리스키가 이 전체 이 우크라이나 이쪽 영토를 완전히 러시아한테 갖다 바쳤다 이 말이죠. 간청을 하면서. 그러다가 300주년 그 페레슬랍 그 협정 300주년 그 기념식에서 1954년도에 후르시초프는 어디 사람이야?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냥 선물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소련의 어떤 이런 의회 오케이 사인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푸틴의 강조성. 그러니까 내 땅 옛날 내 땅 내가 가지고 왔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지금 현재 이 중국 12개 평안에 나온 제1항의 해석을 젤렌스키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무슨 뭐 원자로 시설 이런 것들 자 안전하게 관리한다, 핵위협 없앤다 뭐 이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이제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젤렌스키 생각했다 이런 얘기.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대로 자 중국은 전혀 다르다. 대만 이거는 중국 영토다. 이건 외국이 아니고 이건 우리 땅,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이고 앞으로 통일시켜야 될 그런 대상이다 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크림반도 이건 잘 모르겠다. 여기는 왈과 왈부를 아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푸틴도 이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프로치 같다. 이렇게 지금 푸틴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아까 얘기대로 크림반도 이건 이란에 전혀 저촉이 안 된다. 이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건데 뭘. 이런 그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서방에서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12개 평화 안에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수만 명의, 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돈바스 지역에, 남부 지역에, 자, 이렇게 크림반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철수를 하지? 이 문제도 전혀 거론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푸틴 일행들이 자기 전범인데, 이 끝나서 전범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보 이거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무슨 뭐 시큐리티 개런티를 할지 아니 무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슈런스를 할지 뭐 이런 거 전혀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전후 보상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과를 이제 완전히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중국의 12개 평안이다. 이 공허한 말들만 전부 갖다 내놓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 슈톨텐베르크는 뭐라 그래? 베니클라베리 해가지고 별로 그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문건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재자로서의 중국,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서방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은 중재자 역할을 못한다. 그래. Kein neutraler Akteur.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 중간적인 저런 중재자 그런 그 행위자가 아니다. 중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그 제한되어 있다. 너 푸틴 앞에서 모든 얘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설사 중재를 한다고 해도, 자, 미국은 자,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계속 할 거고, 이제 한마디로 콧방귀를 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왜 그럼 지금 막 이렇게 설치냐,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무슨 뭐 승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자, 이제 우리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푸틴이, 시진핑이 이렇게 떠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는, 자, 여태까지 저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와서 설치는 꼴이 완전히 중국의 여태까지 그 이미지, 이런 거를 그 세탁하려고 그러는 걸 혼란 전술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지 세력이 이게 100% 사실인데, 근데 이런 지지 세력이 아닌 듯한 그런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세력, 여기는 러시아 세력 둘 다, 그러니까 친우크라이나 국가나 반우크라이나 둘 다 한테 다 입맛에 맞는 그런 중간 길을 가면서 이쪽의 입맛에도 맞고 이쪽의 입맛에도 맞는 그런 아주 중립의 그런 제3의 길에 위에 서서 이제 그런 그 대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언제부터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 전혀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왜 이렇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방이 이제 평가하는 건 중국 얘들은 자, 러시아로부터는 석유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러시아 또 지금 현재 이 반미 동맹, 그 다음에 이 반서방 동맹, 이런 것들을 하려면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또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다. 그런데 자, 일반적인 평가는 자, 이 평안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 러시아도 전혀 이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 모두 이제 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 채 땅이라도 더 확보하느냐. 지금은 이 평화의 평자를 꺼낼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완전히 공격을 강화해서 자,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더 그 시급하다. 그럼 여태까지 왜 이렇게 자, 푸틴도 무슨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냐. 그 얘기는 한마디로 여태까지 이제
이 시진핑 중국, 자, 이 중국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차하면은 우리 이 편에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저 돌파구도 지금 못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활용해보자 이제 뭐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저 관련해서 중국의 그 이중 전략의 실체가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좀 더 명확해진다 중국의 입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저 자리매김하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반러시아 입장도 아니다. 러시아 반대하지 않는다. 반러시아 입장도 아니다. 또 러시아 침공에 대한 평가도 전혀 안 한다. 애매모호한 전술로 계속 서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는 침공 용어 이런 거 일체 사용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하는 듯한 인상 이것도 안 준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푸틴 뒤에 줄 서고 있다 이런 인상도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또 연대도 안 한다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서방과의 그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 약화돼서 이번 전쟁에서 패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원치 않고. 그러나 또 푸틴이 자꾸 강조하는 무슨 뭐 핵전쟁 위협 이런 거, 핵전쟁 절대 반대. 또 이런 입장.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선문답 하듯이 모든 당사자, 갈등 당사자는 이제 자제하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을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영평도 포격을 가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항을 하고, 이제 우리가 K9을 쏘고 뭐 이랬을 때도 중국은 항상 한반도 문제에서 무슨 군사적 가대에 생기면 양측 모두 다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문제는 대화를 보자. 완전히 그야말로 입에 박힌 이제 그런 그 해법으로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문제도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죠. 그러면서 서방의 그 중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 친러시아 성향 100% 맞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사일런트 파트너, 중국의 러시아의 사일런트 파트너다. 조용한 러시아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서방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0% 러시아 편이 맞는데, 그러나 객관적인 중립 이거는 절대로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은 루스쇼 노이트랄리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러시아이면서 이제 중립, 말로는 중립한다. 이제 이렇게 전부 서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시진핑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100% 반미다. 이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반미 정서를 자, 유럽 상대로, 그다음에 제3세계권을 상대로 계속 일관되게 시진핑은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